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차는 근골격계 약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요, 근골격계 계통의 개요, 그리고 근육 경련에 사용하는 약물, 통풍에 사용하는 약물, 골다공증,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하는 약물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골격계통의 개요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많이 보셨죠? 해부학, 생리학 시간에 열심히, 특히 해부학 시간에 열심히 외웠던 내용들인데 뼈대 계통, 근육 계통의 그림입니다. 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이 부분들은 사실 다 배웠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훑듯이 한번 지나가도록 할게요. 자, 인체는 다양한 형태를 한 206개의 크고 작은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뼈의 역할 하면 딱 처음 떠오르는 게 뭐예요? 예, 운동이 가능하게 해주죠. 뼈가 있으니까 손과 발을 들 수도 있고 다리를 들어 올릴 수도 있고 뛸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고 누울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작용을 하나요? 지지작용을 하죠. 몸의 구조와 형태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두개골 같은 경우 그리고 흉곽 같은 경우 골반 이런 경우는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내장 등의 중요 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운동작용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건 조혈작용, 그죠? 뼈 속에 적색골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끊임없이 새로 생성이 됩니다. 또 중요한 거 있어요. 그죠? 전해질 저장작용, 특히 칼슘, 인, 이런 것들의 전해질이 뼈 속에 저장되어 있다가 필요에 따라서 인출되어서 혈류에 의해서 필요한 곳으로 운반되는 저장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우리 뼈 조직과 긴 뼈의 구조에 대해서 이 부분도 다 봤던 거기 때문에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 뼈는 이게 롱본인데요. 이렇게 끝단 그리고 뼈 몸통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이 끝단에는 보면 다음 뼈가 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관절 연골로 이렇게 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뼈의 긴 부분은 제일 끝은 뼈막, 골막이 둘러싸여 있고요. 이 골막 안에 보시면 뼈에 조직이 있는데 이 뼈의 이 부분은 치밀질, 치밀뼈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단하고 치밀한 조직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통 상아질, 뼈 조직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치밀뼈 안에는 이렇게 해면뼈라고 해서 구멍이 숭숭 나 있는 뼈가 있습니다. 이 구멍 안에 뭐가 있느냐? 구멍 안에 적색 골수가 있어요. 그죠? 적색 골수의 역할은 뭐라고 했어요? RBC, WBC, 플래틀레이트 이런 애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조혈 기능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침밀뼈 안에는 이제 황색 골수가 있어요. 황색 골수는 조혈 작용을 하지는 않고요. 에너지 저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뼈는 어떻게 영양을 공급받고 있느냐? 뼈 안에 이렇게 혈관이 많이 있어요. 혈관이 지나가는 통로가 있는데 이렇게 수직으로 쭉쭉 뻗어져 있는 관을 하버스 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심관이고요. 이 하버스 관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을 받습니다. 하버스 관과 하버스 관 사이를 이렇게 연결하는 관은 또 볼크 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관들이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어서 영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다음은 관절 조인트입니다. 관절이라 하면 두 개의 뼈 또는 그 이상의 뼈가 서로 연결된 것을 얘기하고요. 관절만으로는 구조가 유지되지 못하기 때문에 관절 주머니, 우리 관절낭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인대, 이런 것들이 주위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관절이라고 하면 이런 무릎 관절, 어깨 관절, 굽혀지는 거, 움직이는 관절을 생각하기 쉬운데요. 관절의 종류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관절, 약간 움직이는 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관절,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움직이지 않는 관절을 섬유성 관절이라 하고, 예를 들면 머리봉합, 머리에 이렇게
크라니알 본이 있으면 이렇게 봉합선이 있잖아요. 얘와 얘가 만나는 것이 관절이에요. 하지만 움직이지가 않죠. 연골성 관절은 약간의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관절입니다. 갈비뼈가 복장뼈에 연결되어 있는 경우, 그죠? 스터넘이 있고 여기 이렇게 갈비뼈가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이 부분이 약간 우리가 숨 쉬고 할 때 흉곽을 넓히고 하잖아요. 약간은 움직여요. 하지만 자유롭게 움직이진 않죠. 이거를 연골성 관절이라고 합니다. 윤활 관절은 윤활액이 들어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일반적인 우리가 관절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죠. 고관절, 무릎관절, 팔굽관절 이런 것들이 얘가 되겠습니다. 윤활 관절의 일반적인 구조 많이 보신 그림이에요. 그죠? 뼈와 뼈 사이에 공간이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관절 연골이 있고 윤활막이 있고 안에 이제 윤활액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를 인대에 둘러싸여서 단단하게 잡고 있죠. 그리고 윤활 주머니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힘줄, 텐던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위에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절을 움직였을 때 관절이 삐끗하고 나가지 않고 제 모양을 유지할 수 있으면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다음은 머슬, 근육입니다. 네, 근육이 수축을 함으로써 인체 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근육의 형태는 스켈레탈 머슬, 비세랄 머슬, 카디악 머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스켈레탈 머슬은 이렇게 보시면 뼈에 붙어서 뼈대를 지배하고요. 운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주로 가로무늬 근이고요. 맘대로 근입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있는 수위근이라는 거죠. 근데 내장근은 이게 내장, 장기에 있는 근육이고요. 민무늬 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근의 특징은 불수위근이다. 심장 위 생각하시면 내가 원한다고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손상시 재생 능력은 스켈레탈 머슬에 비해서 비세랄 머슬이 좀 더 좋다. 카디악 머슬은 심장 근육이죠. 심장 근육은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져 있어요. 이렇게 보면 가로무늬근은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잘 짜여져 있는 튼튼한 근육이고요. 민무늬근은 말 그대로 민무늬이기 때문에 가로무늬근에 비하면 이게 좀 느슨한 근육이에요. 심장 근육은 강하게 수축을 해서 혈액을 짜줘야 되기 때문에 튼튼한 가로무늬근입니다. 그렇지만 수위근이 아니라 불수위근, 내 맘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죠. 손상시 재생 능력 없습니다. 우리 심장 손상되면 죽는 거죠. 네, 이렇게 우리가 근육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근골격 질환입니다. 근골격 질환이라 하면 뼈, 근육, 관절, 인대 등의 주변 조직에서 발생하는 통증이나 손상을 의미하고요. 원인은 주로 근골격계를 이제 너무 많이 썼거나 잘못된 자세, 잘못된 동작, 갑작스러운 자극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증상은 관절을 움직일 때 발생하는 통증이 주 증상이겠죠. 그 다음에 관절이나 뼈가 모양이 비틀어지거나 변형이 생기는 거예요. 자세 이상, 그리고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거나 보행장애, 감각 이상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이번에는 근육 경련에 사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근육 경련, 머슬 스패즘이라고 합니다. 근육 경련이란 수축과 이완이 번갈아 나타나는 거예요. 아니면 근육이 지속적으로 수축하는 거예요. 이 근육의 움직임은 일반적이지가 않죠. 갑작스럽고 비자발적인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갑자기 근육이 땡땡하게 뭉치거나 갑자기 퍼지거나 아니면 계속 수축을 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근육의 운동이 맘대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외상이나 염증이 있을 때 근육 경련이 나타나게 되죠. 원인을 보시면 뼈대 근육의 국지적인 손상이나 뼈와 근육의 과다 사용으로 유발이 됩니다. 항정신병 약물의 과다 투여를 했거나 뇌전증, 저칼슘염증, 소모성 신경장애 등이 있을 때도 근육 경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증상을 보시면요. 근육 경련이 발생하면 염증, 부종, 통증,
협응력 상실, 운동성 감소 이런 것들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붓고 아픈 거죠. 빨갛게 부어오르고 아픈 거, 열감이 생기는 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치료는 비약물요법과 약물요법을 병행을 합니다. 비약물요법의 대표적인 것은 경련이 일어난 근육을 고정시킨다든지 온냉요법, 초음파, 마사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육을 조금 이렇게 이완시켜 주는 것이고요. 약물요법으로는 진통제, 소염제, 중추작용 근육 이완제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육경련 치료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추작용 근육이완제입니다. 크게 진경제와 알파2 아드레날린성 작용제, 벤조다이아제핀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진경제는 말 그대로 경련을 진정시키는 약물이에요. 근육의 손상에 의한 국소 경련에 주로 사용을 하고 바크로펜이 대표적인 약물입니다. 사이클로벤자프린은 통증이 있는 근골격 질환의 단기 치료에 권장을 하고요. 진정작용이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알파2 아드레날린성 작용제가 있는데요. 알파2 하면 생각나시나요? 아드레날린 수용체에서 알파1, 알파2, 베타1, 베타2 계속 나온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파1이 뭐냐, 알파2가 뭐냐, 베타1이 뭐냐, 베타2가 뭐냐 이거를 외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약이 어떤 약인지 튀어나옵니다. 자, 알파2는 다른 교감신경 작용제와 달리 교감신경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반대작용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즉슨 부교감 을 항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부교감이 항진되면 어떤 작용이 일어납니까? 휴식과 이완이죠. 그래서 근육 경련의 이완의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약물로 클로니딘, 티자니딘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한두 시간에 최고 효과를 나타내고 3시간에서 6시간 사이에 소실이 되고요. 경직과 관련된 근육 긴장도 증가 관리에 사용을 합니다. 다음은 벤조다이아제핀계예요. 정말 많이 나오죠. 팜팜팜, 람람람, 클로나제팜, 다이아제팜, 로라제팜, 아티반 이것들은 안정제이기도 하고 수면제이기도 하고 진경제이기도 하고 몸의 감각이나 운동신경의 활동을 억제하는 누르는 작용을 하는 역할이에요. 다양하게 쓰이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음은 직접 작용 근이완제입니다. 칼슘을 이용해서 근육을 수축시키는 수용체에 직접 작용해서 근육을 이완시키는 약물입니다. 대표적으로 보툴리눔 독소와 단트롤렌이 있습니다. 보툴리눔 독소는 보톡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원래 보툴리눔 배우셨겠지만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이에요. 그래서 많은 양에 노출되면 위험하지만 소량 사용 시에는 근육 이완에 유용합니다. 그래서 눈가에 주름을 펴주고 눈 경련을 또 이완시켜주고 편두통, 발한증에 효과가 있다고 해요. 단트롤렌은 칼슘의 분비를 방해해서 근육 긴장이 줄어드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부작용은 쇠약, 졸음, 현기증, 어지럼증, 설사 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